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 강의 시리즈 공유와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소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리면요. 2인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예, 공동 소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공유, 둘째로는 합유, 셋째로는 총유라고 있는데 경매와 관련돼서는 공유만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유에 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공동소유자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 또는 단체적 통제 없이 목적물을 함께 소유한다. 즉 공동소유자가 있는데 특별한 상호간의 관계 없이 목적물을 함께 소유한다는 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에 대한 민법 제 262조 제1항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공유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에서 표시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를 낸 때는 공유를 한다 라는 조항으로 공유에 관한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추후에도 여러 번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에 관한 민법 조항이 또 있는데요. 민법 제263조 내용이고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전부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매와 관련해서는 역시 중요한 건 처분이겠죠. 그래서 공유자는 그 지분만을 따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유에 관한 내용을 민법 제269조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항 내용입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지분만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실물에 있으면 그 실물의 지분을 분할해서 처분을 해야 될 텐데 그 분할 방법이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그 분할 자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예, 동조 2항 내용인데요. 현물로 근데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분할을 해버리면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만든 조항입니다. 현금화해서 그냥 나눠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선 매수권입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인데요. 제 139조에 보면 1항입니다. 이 공유물 지분은 이제 경매 아까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등기부에 일단 기입을 하고요. 그 경매 개시 결정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다른 공유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유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의무상이죠. 다만 예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런 조항을 만든 입법 취지는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기존 공유자 지위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제3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공유 관계가 그 사람과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유 관계 성립 때문에 기존 공유자들에게 이걸 알려줄 의무를 부여한 거죠. 예, 민사집행법 제140조를 보시면요. 1항의 내용인데 그럼 공유자는 어떻게 우선 매수권을 신청을 하느냐? 일단 매각기일까지요. 보증 제공하고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격과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예, 동조 2항 보시면요. 그래서 1항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 매수권 신청을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가 누군가를 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신고한 사람 있잖아요. 공유자. 그 공유자가 그 가격에 사갑니다. 그럼 공유자 매수 신고는요. 언제까지냐?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료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혼자입니다. 입찰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가로 봅니다. 각 그 입찰 기일에 보면은 그 최저 매각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 가격으로 사가는 거죠. 근데 이런 우선 매수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경매 지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경매 개시 전에 지분 일부를 매도합니다. 그럼 B가 공유자가 되겠죠? 그럼 공유자 B가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우선 매수권 신청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경매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참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후 아까 신고한 B가 원래 보증금도 내고 신청할 때 낙찰되면 매각대금도 내야 되는데 이걸 미납합니다. 그렇죠. 이게 경매를 사실상 고의 유찰시킨 점이고요. 경매가 이렇게 해서 지연되겠죠. 있습니다.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경매 지연 방법을 이용하면 최종 매각가 자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꺼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유찰이 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꾸 우선 매수권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높은 금액을 쓸 유인이 없어져 버리죠. 자기가 어차피 낙찰받을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A는 그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채무자 A는 B의 명의를 이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낙찰은 실제로 B가 받는 거죠. 근데 사실상 실제로 그 뒤에는 아까 채무자 A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A는 사실상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게 돼요. B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A는 계속 채무자인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채권자에게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사람인데 굉장히 저가 낙찰로 팔리는 바람에 채권 변제도 제대로 다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그대로 이 부동산을 수익하고 있죠. 예, 채권자에게 사실상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의적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그 법원 실무서에 나와 있는 케이스를 제가 만든 내용은 아니고요. 케이스를 가져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